반갑습니다. 요리선생 서경이가 진행하는 치법 같은 상업요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 적에는 얼큰하고 따뜻한 국물 요리가 생각이 날 때인데요. 간편하게 가깝게 할 수 있는 거 아주 쉽게 제가 순두부찌개를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치하고 고기를 볶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달궈진 팬에다가 식용유를 한 숟가락 정도만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두르지 않으면 돼지고기가 부드러워지질 않기 때문에 자, 먼저 돼지고기를 볶아줍니다. 달군 팬에다가 돼지고기는 뭐 앞전지도 괜찮고 집에서 쓰던 뭐 삼겹살도 괜찮고 뭐든지 다 괜찮아요. 그냥 고기가 안 들어가는 것보다가 들어가는 것이 맛이 다르기 때문에 고기를 이렇게 넣고요. 김치를 100g 이렇게 썰었습니다. 이렇게 썰어서 같이 볶아줍니다. 좀 오래도록 이렇게 볶아주셔야지만 훨씬 더 구수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김치가 더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근데 이 돼지고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방이 김치를 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안 넣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혹시나 고기가 없다 하시면 김치만 넣고 이렇게 다시물 빼가지고 그런 걸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양념이 새려고 할 때에 어깨에 물을 부어주면 되는데 저는 지금 고춧가루도 준비를 해놨고 김치국물도 준비를 해놨어요. 식성에 따라서 김치국물도 넣어주시고 고춧가루를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고춧가루를 안 넣고 해도 괜찮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해서 저는 채소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다시마 한 조각에 표고버섯 색장을 넣는 것을 한 500ml 정도 국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500ml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부어주겠습니다. 국물의 양은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아요. 조금 멀겋게 드셔도 괜찮고 조금 더 빡빡하게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글바글 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자, 김치가 이미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늘은 나중에, 이거는 향신채잖아, 그지요? 향신채는 맨 나중에 넣어야지만 향기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지금 김치가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마늘을 같이 볶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바글바글 끓고 김치가 푹 물러져 있을 때, 근데 식성에 따라서 김치가 물러진 것이 싫다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적에는 살짝 덜 익히셔도 괜찮아요. 두부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서 드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먹게 되면 김치가 약간 설근거리는 맛도 있고요. 간이 물론 김치기는 하지만 조금 덜 배겨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식성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끓기를 한 10분 정도 끓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수를 넣고 요 지금 바글바글 요 끓은 정도 요까지 해서 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고춧가루를 더 넣고 싶다 하시면 고춧가루를 넣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너무 뻘건 것이 싫다 하시면 김치 국물 요걸 넣고 이렇게 색깔을 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어느 정도 김치하고 고기하고가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눈으로 봤을 적에 부드러워졌다 할 때, 이때 끓을 적에 자, 저는 숙주를 좀 넣고 하는데 숙주가 우리 몸속의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녹두를 콩으로 하잖아요. 이것은 녹두를 가지고 이렇게 앉혀서 숙주를 만들어진 것이 숙주입니다. 자, 이 녹두나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숙주를 한 줌 정도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숙주를 한 줌 정도 이렇게 넣고 너무 익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숙주는. 자, 쌀국수 같은 거 먹으면 숙주가 밑에 깔려 있잖아, 그지요? 근데 우리는 또 이 비린 맛이 싫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넣고 그
그다음에 두부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툭툭 쳐서 다 으깨셔도 괜찮지만 저는 그냥 약간 이렇게 모양새가 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늘을 넣어줍니다. 마늘은 한 숟가락 넉넉하게 넣어주셔요. 자, 집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화력이 좀 세잖아,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끓을 수가 있는데, 자, 제가 하는 것은 양은 적습니다만 좀 잘 끓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자, 국간장을 넣으셔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금 간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국간장은 살짝 발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발효간장이라서 좋다 생각을 하고 항상 이렇게 국물 요리에는 국간장을 많이 씁니다. 드실 적에 조금 싱겁다 생각 드시면 이렇게 소금 간을 약간 하셔도 괜찮아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끓으면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릇에 옮겨서 드시면 더 좋고요. 자, 그래도 요 순두부가 좀 바글바글 익혀지면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근데 두부가 콩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렇게 놔두게 되면 전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있다가 보면 이게 걸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적에는 채수를 살짝 붓고 그렇게 해서 드셔도 괜찮아요. 자, 석영이를 만나면 요리가 쉬워진다. 순두부찌개도 엄청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해물 순두부찌개를 하시면 해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해물을 넣게 되면 해물은 오래 끓이게 되면 질겨질 수가 있어요. 김치가 먼저 익거나 아니면 다른 야채가 익고 나서 해물을 슬쩍 넣고 그 다음에 바로 순두부를 넣고 한 소끔만 끓여서 내시면 되는 거예요. 오래 끓이게 되면 질겨지는 그런 영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숙주나물을 넣었는데 이 숙주나물도 넣고 얼큰하게 해서 드시면서 이렇게 몸속의 독소도 빼낼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근데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마세요. 국물을 먹게 되면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어야지만 먹었는 듯 하잖아, 그치요? 자, 겨울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밥 한 숟가락 넣고 같이 말아서 드시고 출근을 하시든지 일을 보러 나가시든지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글바글 끓는 것을 저는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요 식성에 따라서 파를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양파 같은 거 넣으셔도 되는데 양파를 넣고 끓이니까 국물이 너무 달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순두부만 이렇게 해서 이걸 툭툭 드실 적에는 툭툭 으깨 가지고 드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예쁜 척 하면서 담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든든하게 드실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완성하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맛있어 보여요.